4월 1, 2주 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1분기 실적이요. 지수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벤트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 SDI도 좋긴 좋지만 에너지솔루션이 너무 눌려 있어요. 너무 눌려 있다면은 가끔은 지수 방어를 할 때 N소리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4월까지는 좀 시장이 계속 이렇게 좀 강한 모습 보여주지 않겠냐. 물론 4월 10일 그 총선 그 이후 좀 어떤 변동성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린 메이 5월 전까지는 좀 시장이 좀 계속 올라주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 4월 한 7, 8일까지는 일단 편하게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그때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 그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이크론에서 좀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실적이 적어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1, 2주 정도 경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하이닉스 발표도 또 하거든요. 그러면은 4월 1, 2주 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1분기 실적이요. 그러면은 지수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벤트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이크론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 하기 2주 전에 CPI 발표할 때 엔비디아에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4월 초까지는 매크로가 덮여가지고 시장을 깰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제가 나오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숫자 단위가 지금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요거 좀 화면 좀 볼까요? 우리 가족분들 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삼성전자 컨센서스를 우리가 FM 가이드에서 보잖아요. 보고요. 여기서 자료 탭에서 아마 우리 가족분들 많이 여러 번 보셨을 텐데 보이시죠? 2024년도 3월이죠. 1분기에 4조 9천억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4조 6천억이었거든요. 이게 컨센서스는 뭐냐면 여러 가지 증권사들의 뭐죠? 그 실적 추정치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5조에 육박한 거죠, 삼성전자가. 네. 그러니까는 한 5조 초반대, 5조 중반대까지 부른 증권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추정치가 즉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소위 부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 유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빨리 쏟았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역시 이렇게 많이 솟은 것들이 그 전저점과 한 번에 깨는 경우 못 봤거든. 적어도 돌려가 쌍봉은 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빅테크, 엔비디아, 마이크론 역시도 추세는 그래도 지금 정도 수준은 며칠은 더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신용이요. 제가 오랜만에 신용 얘기합니다. 제가 신용 얘기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는데 오늘자 자료 19조 한 5천억, 4천억 나올 거예요. 그러게 이제 이러다 20조 후딱 넘어가겠어요. 20조 넘으면은 좀 약간 워닝 시그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먼저 어떨 때 워닝 시그널이 되는 게 맞냐면은 지수가 오를 때 신용이 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오르지도 않고요. 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옆으로 부비적 거리는데 이게 더 갈까봐 신용으로 막 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주가가 가지 않으면 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 내어드립니다. 오르면서 신용이 늘어나는 건 그래도 수익이 나는 중이기 때문에 뭔가 담보 부족이라는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제가 너무 좋은 건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족분들. 그 PC 물가지표. 물가지표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밤 9시 반인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물론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PI가 힌트를 줬다. 저희 2주 전에 발표했던 거. 그리고 PC는 CPI가 항상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시장에선 그렇게 비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다. 이게 지금 컨센서스예요, 시장에서. 네. 그런데 요 얘기는 없더라고요. 4월 초에 고용지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현재 그 증시에 뭔가 영향을 줄 변수들 우리가 자꾸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데 참 뭐 연결되는 게 딱히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이 되지도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 지표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땐 불편합니다. 뭐 국채금리부터 뭐 유가도 보세요. 불편한데 그러니까는 주식을 하이바이를 해서 롱텀으로 오버나잇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영어만 썼나요? 높은 게 사서 다음날 넘기질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사서 오늘 팔아야지 안심이 맞습니다. 되는 장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 특히 중소집단에서는 윗골이 다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4월 초 고용이 나올 텐데 고용주 발표 전까지 역시 지금 3월 후반대를 넘어간 입장에서는 그래도 며칠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역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제가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마켓워치 자료긴 하고요. 마이클 월슨이라는 모건 스탠리 전략가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분은 월가에서 한 비관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논리가 맞지 않을 때가 허무맹랑할 때도 있고 허무맹랑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시장마다 다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최근 금융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 가속이 가는 거가 그럴듯하게 보이긴 보이지만 2024년도, 25년도 S&P의 EPS 바텀업 예상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익의 21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1배 정도가 S&P 지수가 어디냐면 과거에 2022년도 1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거가 그때 PER이 21.7배였어요. 그러니까 S&P 입장에서도 이게 주가라는 거죠. EPS 그러니까 그 PER 재수라는 것 자체도 EPS가 받쳐줘야지 올라가는 거가 리즈너블하게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은 EPS 증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가만 올랐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정당화하려면은 실적이 늘어나야 된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내 증시의 박스권을 보셨던 분들, 하우스의 논리를 보더라도 최근 1분기 추정치는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2024년도 추정치는 그렇게 썩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역시 코리아도 주가만 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증시에다 영향을 줄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용, 그리고 실적 상향 없이 오른 증시, PC, 그리고 고용까지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PC 관련해서는 네. 뭐 상품이라든가 이런 건 비중이 얼마 크지 않다. 결국 맞습니다. 이 주거비인데 네. 주거비도 이제 좀 꺾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거비는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시는데 꺾여야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확인이 아직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높아진 증시 입장에서 예상보다 0.1에서 0.2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PC 지수가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만 더 그럼 시장에서 잠깐 흔들리면 위에서 있으신 분들 입장에 또 흔들려요 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은 좀 실적 측면과 좀 연계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종의 워닝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금 몰빵은 하지 말자입니다. 저는 조금은 들어가더라도 현금은 남겨놓고 일부만 들어가서 내가 그 다음에 얘를 빠지면은 AI 좋습니다. 얼마나 시적 충치 좋습니까? 그러면 그때 더 살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자라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핵심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 장을 조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그러면 저는 매매라는 트레이더잖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트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눈이 뻘개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위에 거를 막 잡지만 않으면은 적당히 눌려있는 것들은 내가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만 하다라는 시장 컨디션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고 어제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특징은 뭐냐면 절대 흥분해서 올려잡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4월까지의 어떤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금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지수 올라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올 때 잔고 별로 안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님. 그런데 잔고가 최근 금, 월, 화 정도에 하루 이틀 정도에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움직이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움직였을 거니까는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예측할 때 이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섹터고요. 섹터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히 시장을 얘기를 하면 저는 2,700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700 뭐 중후반대 혹은 초중반대 요 위치에서는 한 번 정도 여기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들어 올리는 그것이 한번 확인을 해주면은 기술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한번 쭉 솟아있는 상태잖아요, 대표님. 그럼 이 솟아있는 상태에서는 경험적으로 한 번은 꼭 테스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테스트가 과정이 끝날 때 누가 테스트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테스트를 할 겁니다. 혹은요, 제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삼성 SDI도 좋긴 좋지만은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눌려 있어요. 너무 눌려 있다면은 가끔은 지수 방어를 할 때 엔솔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사람들이 너무 엔솔 안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엔솔 컨콜 내용의 레포트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2000년 중에서 SDI만 쳐다봤지 엔솔이 또 너무 또 소외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엔솔이 해줄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제가 한 달 전쯤에 지수가 빠지고서 올라올 때 왜 밸류업만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너무 역할을 못 해줬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한 2주 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제는요 엔솔에 해줄 차례입니다. 그래서 엔솔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엔솔이요 올라올 때 화끈하게 올라오거든요. 6% 주고 올라오고 한번 올라오면. 그렇죠. 근데 그 엔솔 이렇게 보면서 진짜 분리막이 됐든 네. 자꾸 이렇게 다른 쪽 섹터를 그러니까 그동안 좀 부각되지 않았던 네. 새로운 섹터가 좀 뜨지 않겠냐. 맞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늘더라고요. 굉장히 늘죠. 그게 분리막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전액 움직였다 지금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첨가제부터 시작해서 실리콘 음극재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좀 매매할 때 포인트는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2차 전지는요. 순환매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순환매를 선생님들 누가 먼저 보여주느냐 이 게임이에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에 2000년 종목들이 언제 움직였냐면 보고서 나왔을 때. 보고 나왔을 때 15%씩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것들을 내가 언제 움직일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요? 조금 확인하고 매매를 해보자. 근데 그 단서들이 시장에서는 보고서든 혹은 대장주가 움직이든 명확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힌트 좀 드리자면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투자 경고라도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너무 급등해서. 근데 그 종목들이 해제식이 있잖아요. 경고가 해제식. 그거는 그 다트라든지 전자공시 들어가가지고 거래소 요건을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대장주들의 힌트를 찾으시는 것도 그 다음 매매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주 뭐 어려우면 그냥 셀트리온 주를 사서 들고 가라 오랫동안. 그러면 그렇죠. 수익이 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네. 이제 늘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중입니다. 셀트리온은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바이오 중에서도 셀트리온에 소위 물려라 얘기하시는 거죠. 언젠가 올라올 테니. 근데 사실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오랜만에 반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셀트리온 주식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도 때가 있어요. 그런데 4월 초 중순에 이제 AACR 벌써 시작을 하게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모멘텀이. 그러면 최근 바이오장을 움직인 게 그런 4월 초에 있을 AACR 모멘텀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 지나면은 바이오를 쳐다보는 시각이 또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철저하게 수급장이라는 게 아마 우리 가족분들은 충분히 공감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한 2주만 수급 안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대표님. 굉장히 소외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올라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빠질 때 수급 없이 줄줄줄줄 밀려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포모죠. 이거 포모 일종의 포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벤트 플레이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다 던져라, 다 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이벤트 이후에 내 종목이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컨디션은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2차 전지 오늘
특히 그 삼성 SDI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안 믿었잖아요. 과연 정말 27년까지 나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의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또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 양산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SDI가 생각하는 양산의 규모와 시장이 생각하는 양산의 규모와 시장이 원하는 양산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은 뭐냐면은 지금은요 2차 전지의 증익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어차피 지금 3월 말이니까 거의 지났다고 보고요. 2분기까지 리튬이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2분기까지의 이익이 얼만큼 증진하는, 즉 작년 12월과 다르게 작년 12월은 감익만 해대던 구간이었고요. 지금 3월 말에서 4월 초로 넘어간 이 구간에서는 증익을 기대하는 구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익을 기대하는 구간의 특징은요. 개별 종목단에서 움직일 때 이슈가 하나 탁 붙으면 강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를 우리 투자자 우리 가족분들께서 하나를 찍어 놓고서 몰빵 다 오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업황이 돌아가기 직전, 증익 직전에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뭐가 먼저 튈지 몰라요. 제가 좀 전에 엔솔도 말씀드렸잖아요. 튀지 않은 것들이 튈 수도 있고요. 하나의 뭔가 트리거 때문에 혹은 가던 것들이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순환매로 간다는 거죠. 지금 장에서는 아마도 한 번 정도 안 태웠었던 것들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둘 다 표현도 맞을 것 같고 SDI는 468 배터리의 그 폼팩터 변화가 가장 더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그리고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죠. 그 종목들도 필에너지라든지 신흥 SEC 차트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제가 이걸 말씀드려서 올랐다 자랑 드린 적 한 번도 없죠. 그냥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갈 수도 있다. 만약에 내가 SDI가 답답하다 그러면 금액을 줄여서 밸류체인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하기 전에 그 종목들 한번 실적 보세요. 다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한번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밸류체인도 좀 열어보실 필요가 있다.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 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까먹었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고서를 보다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지 하고 좀 가지고 왔는데 약간 수치별로 말씀드리자면 3월 21일 날 하루를 찍어 놓고서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이 하루에 9,800명 들어왔다 합니다. 하루에 거의 10,000명 들어오는 건 진짜 오랜만의 수치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19년 수준을 뛰어넘은 건 물론이고요. 19년도 하루에 외국 입국의 최대치가 8,200명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들어나온 수치는 16년도와 19년의 결정의 차이는 뭐냐면은 단체 관광 허용 여부였거든요. 근데 단체 관광 허용 여부 됐잖아요. 된 부분이고 올 때 뭘로 옵니까, 대표님? 크루즈로 옵니다. 크루즈로.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한 중국인 입도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수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찍은 거는 면세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크루즈를 통해서 제주도를 들렀다가 일본을 가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들를 때 며칠을 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스팟을 찍어가지고 반짝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뭘 하냐면은 거기 대부분 면세점에서 쇼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성수기 효과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지금 트렌드 그리고 작년부터 19년, 20년도부터는 또 따이공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이공 늘어나는 효과는 계속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면세 대표 주자 뭡니까? 호텔신라죠 또. 그러니까 호텔신라가 바닥권에 좀 돌고 있어요.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호텔신라가 돌게 되면 또 다른 밸류체인, 다른 체인들로 돌아가게 되니까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그런 강력한 모습보다 좀 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바닥권 탈피하는 걸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